자, 우리 지난주에 주요한 화석 에너지 자원 석유석탄 서비스, 천연가스 얘기를 쭉 했었고, 자,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여기에 주제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찾아서 다시 오면 에너지 자원의 지역별 소비 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을 많이 쓰는 지역, 에너지 자원을 많이 쓰는 지역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자원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자동차도 훨씬 더 많고 비행기도 훨씬 더 많겠죠. 그 다음에 공업이 발달한 국가. 아니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걔는 난방이 정말 겨울에 가도 더워요. 겨울에 가도 실내에서 다 반팔 입고 있어요. 난방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왜? 천연가스가 많으니까 자원 매장량이 많은 국가. 이런 나라들일수록 소비가 많은 지역이고요. 소비가 적은 지역은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겠죠.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중남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원 자체의 소비가 적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오늘의 주요한 주제는요. 이제 자원에 따른 뭡니까? 갈등할 겁니다. 갈등.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에 따른 문제가 네모하세요. 결국 문제점, 결국 갈등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 봐봐요. 에너지 자원 중에 석탄 빼고 석유랑 천연가스는 특징이 뭐랬어, 선생님이? 석유와 천연가스는 뭐가 크다 그랬냐면 특성 중에 편재성이 크다 그랬어요. 편재성이 크단 말이 뭐야? 한 곳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잖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정말 많고 없는 나라는 아예 없어. 특히 어느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없어요.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그런 편재성이 큰 그런 자원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죠. 국가 간 갈등 문제가 있어요. 여기 봐.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자원 보유국이야. 그러면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별표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워 그랬어.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어떻게 해? 자원 수출 금지를 합니다. 1번 자원 수출 금지. 그러면 우리가 다 돈을 준다고 파는 게 아니야. 자기네가 팔고 싶은 나라한테만 파는 거야, 얘들아. 돈이 있다고 무조건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같이 석유가 없는 나라는 석유를 우리가 돈 주면 되잖아요. 돈을 줘도 그 나라가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못 사겠죠. 그 다음에 수출의 양도 정할 수 있어요. 누가? 자원 보유국이. 야, 우리 이번에 석유 이만큼만 캐서 이만큼만 팔래. 그럼 전 세계 석유값 올라가면 우리같이 석유 한 방울도 없는 나라는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겁니다. 자원민족주의는 바로 그거예요. 자원을 써봐요. 그럼 자원민족주의가 뭐예요? 쓰세요. 보유한 자원을 무기화하는 겁니다. 무기화하는 것. 여러분, 무기가 뭔지 알잖아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우리가 쏠 거야 그러면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팔 거야. 얼마큼만 팔 거야. 얼마에 팔 거라고 정하면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자원민족주의예요. 여기 나왔지. 수출을 금지하거나 2번 추천.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발생하는 게 자원 보유국과 자원이 없는 나라끼리의 어떤 갈등이겠죠. 자원민족주의 기억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자원에 따른 또 문제는 뭐가 있을까? 이거는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고갈. 특히 에너지 자원은 화석연료는 정해져 있어요. 매장량이. 영원한 게 아니야. 쓰면 없어져, 얘들아. 자원의 유한성이야, 그게. 언젠가는 자원이 없어진다. 무한한 게 아니지. 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자원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는 고갈되어 있는 화석연료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환경 문제죠.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화석연료 3개, 석유석탄, 천연가스, 이런 화석연료를 때울 때 연소, 불을 태우면 대기오염 물질로 가장 대표적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이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어떤 문제, 환경오염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지구온난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자원을 둘러싼 어떤 문제입니다. 다음에 4번. 4번 선생님 별표 2개 있어요. 에너지 네모의 소비 격차의 문제. 아까 봤지? 선진국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써. 그러면 선생님 봐봐 얘들아. 여기 선진국이 있고 여기 개발도상국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에너지를 이만큼 써.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은 에너지를 이만큼 써. 그러면 에너지를 이만큼 쓰는 선진국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는 자 이만큼이라고 쳐.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에너지도 100만큼 쓰기 때문에 얘네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도 100만큼이야. 그럼 봐봐요. 그런데 선진국이 1000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개발도상국이 100만큼만 만들었지만 피해는 누가 보니? 피해를 누가 더 많이 보냐면 개발도상국이 피해를 더 많이 봐요. 그러면 왜요? 개발도상국은 자, 자연재해의 피해도 못 사는 지역이 더 많이 봐. 똑같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런데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선진국의 건물과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개발도상국의 건물이 있다면 똑같은 지진이 나도 누가 더 많은 피해를 보냐면 개도국이 더 많이 봐요. 환경오염을 시키는 건 선진국인데 더 많이 시키는데 피해는 개발도상국이 더 많이 봐. 얘들아, 그게 소비 격차의 문제야.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위 10개국이 전체 화석연료 소비량의 뭐래? 반 이상을. 너무 중요합니다. 주치세요. 에너지 소비 상위 10개국, 전 세계 10개의 나라가 화석연료 전 세계 화석연료 소비량의 50%를 차지한대요. 얘네가 제일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겠죠. 반면에 에너지 빈곤 지역에서는 지금도 전기가 없는 나라가 많아요. 전기 없이 생활하거나 난방용으로 가스가 아니라 나무 써요. 나무. 땔감을 연료로 사용하는 등 건강에 위협받고 있다. 특히 깨끗한 물이 없는 나라도 너무 많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 격차 문제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자, 벌써부터 졸면 안 돼요. 이제 시작했는데. 네. 자, 그 다음이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원 분포와 관련된 문제점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원을 둘러싼 영역. 어떤 나라가 자원이 나오는 지역이 있으면 누구나 갖고 싶겠지. 우리같이 석유 없는 나라는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 있으면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근데 우리는 물론 그 주변에 없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영역 분쟁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지역이 역시 카스피해인데, 설명 듣고 쓰세요. 먼저 카스피해 설명 듣고 쓰세요. 카스피해라는 지역은 자, 이 주변의 국가가 되게 많아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를 다 자, 봐봐. 카스피해가 이렇게 있으면 국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러시아, 여기는 투르크메니스탄, 여기는 카자흐스탄, 여기는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쭉 뭐가 있냐면 석유랑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그걸 둘러간 이 나라들이 속료관이라는 게 석유를 수출할 때 관을 지하로 묻으면 그 관을 수출할 수 있잖아. 그치? 속료관이나 석유 매장지를 놓고 서로 자기네 지역이라는 영유권 분쟁을 한다. 선생님, 여기 이렇게 카스피해가 있고 국경에 있는데 이만큼은 그러면 이 나라 거고 이만큼은 이 나라 거지 무슨 분쟁이에요? 아니야. 이 카스피해를 호수로 볼 거냐 바다로 볼 거냐에 따라서 국경의 범위가 달라져. 그럼 봐. 만약에 카스피해를 호수로 보면 이게 러시아라고 쳐. 여기가 카자흐스탄이면 이만큼은 러시아, 이만큼은 카자흐스탄이 되거든. 이게 호수일 때는. 근데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면 달라져요. 러시아가 이만큼 되고 카자흐스탄 이만큼 돼. 줄어들어. 그러니까 얘를 호수로 볼 건지 바다로 볼 건지에 따라서 영역이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만약에 호수로 봤을 때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나라들은 호수로 하자고 주장하겠죠? 반면에 이걸 바다로 봤을 때 더 많이 차지하는 나라들은 바다로 보자고 하겠죠? 이렇게 둘러싸고 호수냐 바다냐를 둘러싸고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다음 북극해. 봐봐요. 우리나라는 북극해가 없지. 우리는 북극이 없는 나라니까. 하지만 북극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캐나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역시 이거 바다잖아요.
어디까지 자기네 나라 바다로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왜? 북극해 주변에 석유 매장지가 있거든. 그렇고 이 끼고 있는 나라들끼리 어떤 영유권에 관련된 분쟁, 경쟁이 있습니다. 다음 동중국해. 동중국해에 가스가 나오거든. 근데 이 동중국해 바다가 중국 거냐 일본 거냐. 왜냐면 여기 이 나라들의 그 주변에 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걸 둘러싸고 분쟁이 있습니다. 남중국해. 남중국해에도 석유나 천연가스 매장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섬들이 중국 거냐 필리핀 거냐 브루나이 거냐 말레이시아 거냐 주변에 자 얼마큼 크면 어느 정도까지가 말레이시아 거고 어느 정도까지가 브루나이 거냐를 놓고 있는 역시 분쟁이 있습니다. 포클랜드 제도는 내가 위치 나중에 알려줄게요.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바다인데 이게 포클랜드에서 제도니까 섬들이잖아. 거기 그 주변에서 석유 매장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자기네 옆에 있는 거니까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고 영국은 옛날에 자기네가 식민적 현재 영국 겁니다. 현재는. 근데 아르헨티나가 아니 어떻게 이게 니네 거야 라는 분쟁이 있습니다. 일단 자원을 둘러싼 영역 분쟁 지역들 다 필기해주세요.